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네, 이번 책은 자바 9 모듈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에도 책을 읽는 저의 실력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바 모듈 시스템에 대해선 그런 게 있다는 게 들어만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은 거고요. 자바에 대해선 예전 영상에서 애증의 언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전 자바를 1998년에 처음 써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서 오브젝트 파스칼을 주력 언어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C++는 보조 언어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로 쓰던 개발 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상 유일한 파스칼 개발 툴인 델파이였고요. 하지만 아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최신 기술을 배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최신의 언어이던 자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자바 책을 보면은 메모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던 책이 엄청 많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서 델파이를 만들던 볼랜드에서 JBuilder라는 개발 툴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나온 지가 좀 됐던 건데 그때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영어를 할 줄 알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JBuilder를 좀 써보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J++라는 개발 툴을 만든 걸 보고 거기서 제공이 되던 WFC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J++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비주얼 J++가 지금은 오라클에 먹힌 선 마이크로 시스템과의 소송에 휘말려서 사라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C샵이라는 새 언어를 만들면서 C샵을 공부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당시 C샵이 자바에 비해 언어 기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델파이를 만들었던 앤더슨 헤이즐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언어라서 당시에는 구조가 비교적 친숙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 덕분에 지금도 C샵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바를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자바를 다시 보게 된 건 그로부터 거의 한 10년 뒤인가 나왔던 안드로이드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용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다시 자바를 보게 된 거죠.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C++를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뭐 사실 지원했다고 해도 불편해서 안 썼을 것 같지만요.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최신의 자바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안 한 지가 한 2년쯤 넘었나요? 3년쯤 됐는데 마지막으로 했을 때도 자바 9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 보면 이제 구글과 오라클이 서로 자바 갖고 소송에 휘말렸는데 앞으로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바가 10일까지 나왔던데 혹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뭐 어쨌든 그래서 사용하기 너무 불편한 9버전의 자바가 아니라 좀 더 편한 배럴 자바의 용도로 스칼라나 코틀린으로 개발을 잘 마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바 언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스프링부트 덕분에 도커 환경에서도 자바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써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뭐 길게 썰을 풀었는데 정리하자면 자바를 참 오래전부터 쓰기는 썼는데 주력으로 쓴 기간은 굉장히 짧고 그런 좀 미묘한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바 8까지에 한정한다면 중급 정도, 최신의 자바 11까지 포함한다면 초급에서 중급 정도 사이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모든 설명을 넷빈즈와 엔트, 메이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넷빈즈를 써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바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도구인데 써본 적이 없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그래들 관련 설명이 없는 것도 좀 아쉬운데 그래들이 모듈을 지원하기 전에 만든 책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책의 초반의 절반 정도는 헤드퍼스트식의 구성이라 이런 형태의 구성을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는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모듈 시스템이 등장한 이유와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현재 자바 생태계, 그러니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만들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벤더와 위원회가 만든 부분이 얼마나 무개념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벤더가 해야 할 일을 커뮤니티가 땜빵 해놓은 느낌이에요. 모듈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각 상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만약 트러블이 생긴다면 구글 검색 전에 이 책을 먼저 꺼내봐도 될 것 같아요. 모듈이라는 작은 주제로 책 한 권을 만들려다 보니 페이지 채우기가 좀 힘들었는지 쓸데없는 잡소리가 좀 있고 지나치게 자세한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별 의미 없는 내용으로 책을 채울 거였으면은 저자가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냥 넣어줬으면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자바 모듈 시스템은 이 한 권이면 충분해요. 다른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